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주자학회 이사장이신 이광호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못해가지고 유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서양 철학만이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서양 철학을 배우면서 서양 철학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를 찾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느낌은 서양 철학은 아마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인식론을 쌓고 해서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바로 현대의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한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철학은 이제 과학이 중요하지만 과학이 도달해서 과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중용을 읽고 대학을 읽고 그러면서 이것은 나하고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삶의 반성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자신을 알고, 인간 자신이 뭔지 알고를 통해서 자연을 대할 때 아마 자연은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학이 자연을 대상화해서 연구하는 과학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더욱 발달해가지고 원자의 내면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야말로 이 자연 세계의 내면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에 도달한 것처럼 거의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발표에 우리 우리 물리학자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성리학에 대한 사유를 하신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양자역학자들이 인도를 찾고 중국을 찾고 동아시아를 찾으면서 뭔가 어떤 서양의 과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서양 철학을 형이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 과학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동아시아 철학을 과학의 형이상으로 하지 않고는 과학이 더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아마 양자역학자들이 저술한 무수한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 사상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 10여 년 쭉 해왔습니다. 해갖고 아마 저는 그래서 하여튼 유학도 못 배우고 해가지고 한국고전 번역관 옛날 민족문화 추진회 가가지고 이제 한문을 4년 배우고 태동 고전연구소 입학해가지고 한문을 5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 때는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철학에 대한 방황이 있다면서 그 당시 학생운동에 이제 몰두하다가 제적도 당하고 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 석사를 82년에 마쳤는데 그때는 석사학위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나 다 갈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아마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아마 하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동고전연구소를 졸업하고 그것에서 강의를 하고 또 태동고전연구소 소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이제 바로 또 태릉고전영소 소장님을 맡으셔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동준 교수님과는 또 그런 또 이 태동을 통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 교수님과는 제가 이제 한국주작회를 이제 함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학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석사 논문을 이제 주자의 경물치료설로 쓰고 박사 논문을 세계 학문론으로 쓰고 해서 유학을 어떤 그 현대의 보편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한 40년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제가 그 도원 유성구 선생님께 한국 철학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1969년입니다. 1969년 서울대학교는 뭐 일체 동양철학 강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게 한국철학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우리 바로 우리 대학로에 이제 있었으니까 유성국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뭐 전혀 뭐 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야 뭐 체류탄 가스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한 학기 해봐야 강의 뭐 2번, 3번 들어보면 끝입니다. 그냥 자칫하면 출석부 이름도 못 얻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철학을 이제 그 도원 선생님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첫 제가 강의 2시간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들은 것이 이제 그 바로 당근신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익인간의 문제를 이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들은 거는 바로 이제 최치원의 이제 날랑귀 소문에 나오는 국유 현묘지도 하는 얘기가 기억생생합니다. 글쎄 아마 그때 69년은 제가 서양 동양 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마 1975년경이니까 아마 아직 동양 철학에 대한 아무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 들은 강의가 이제 제 마음 속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되고 1979년이 돼가지고 이제 비로소 동양 철학적인 고민을 해가지고 서울대 석사 논문 쓰기 전에 공자의 항관 해가지고 이제 서양철학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천인합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교수께서 질문이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무당부탁거리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 또 이제 한 3년을 논문을 못 쓰다가 81년에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했고 뭐 지금까지 이제 그야말로 그 학문으로서 이거 현대 어떤 그 세계사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학문으로서 유학이 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출발에는 바로 도원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도원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유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보니 부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인류사의 위기, 인류 문명 때문에 인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어떤 그야말로 파멸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문을 통해서 지구를 구출하시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